사자와 생쥐. 옛날 푸르고 조용한 숲속에 모든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바람은 솔솔 불어와 새들의 노래와 어우러졌죠. 그 숲엔 거대한 사자 한 마리와 아주 작고 소심한 생쥐 한 마리가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사자는 이 숲의 왕이었어요. 힘도 세고 포효 소리만으로도 다른 동물들이 벌벌 떨었죠. 그리고 오늘도 사자는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배고픈 생쥐 한 마리가 먹이를 찾으러 나왔다가 그만 사자의 커다란 꼬리를 밟고 말았어요. 이게 뭐야? 누가 감히 나의 휴식을 방해하는 거지? 깜짝 놀란 생쥐는 사자의 몸 위로 굴러 떨어졌고 심장은 두근두근, 다리는 덜덜 떨렸어요.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꼬마 녀석이 감히 내 몸 위로 기어오르다니. 내가 널 한 입에 꿀꺽 해도 모자라겠군. 사자는 생쥐의 꼬리를 잡아 들어 올려서 입속으로 넣으려고 했어요. 다급해진 생쥐는 두 손을 싹싹 빌며 말했죠. 사자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너무 작아서 사장님이 먹어도 배도 안 찰 거예요.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언젠가는 제가 분명히 사자님께 은혜를 갚을 날이 올지도 몰라요. 하긴 너까지 거 먹어봐야 더 배고파지기만 하겠다. 아니 그런데 네가 은혜를 갚는다고? 그 말 참 재밌네. 이렇게 조그만 녀석이? 좋아, 특별히 오늘은 봐주도록 하지. 하지만 다음번엔 조심하라고. 그렇게 생쥐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에 다급히 도망쳤답니다. 그 후 사자는 곧 생쥐를 잊어버렸지만 생쥐는 그날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어요. 며칠 후 사자는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사람들이 놓은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무거운 밧줄이 사자의 몸을 칭칭 감았고 공중에 매달리고 말았죠. 이거 뭐야? 나를 이렇게 가둔다고? 누구 없느냐? 여기서 꺼내줘. 사자의 거대한 몸이 요동쳤지만 단단한 밧줄은 끔찍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그를 구하러 오지 않았어요. 절망에 빠진 사자는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죠. 누구 없어요? 무서워. 이 소리는? 사자님?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사자의 울부짖음을 들은 생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생쥐는 곧장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사장님, 이런 곳에...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가 정말로 와준 거냐? 하지만 이건 너무 굵은 밧줄이야. 넌 작잖아. 작아도 할 수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생쥐는
날카로운 앞니로 밧줄을 갈기 시작했어요. 사각, 사각.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생쥐는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끈기와 성실함으로 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툭! 생쥐의 끝없는 노력에 밧줄 하나가 끊어지면서 덫이 저절로 풀리고 사자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믿을 수가 없어. 정말 네가 나를 구했구나. 사자님이 그때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은혜를 갚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사자는 더 이상 작고 약한 동물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자와 생쥐는 진심 어린 친구가 되어 숲속을 나란히 걷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개미와 배짱이. 한여름의 태양이 이글거리는 어느 숲속 마을에 작고 부지런한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지어 곡식을 나르고 나뭇잎을 운반하고 흙을 다져 집을 튼튼히 만들었죠. 이쪽 창고는 곡식을 꽉 채워야 하니까 잘 부탁해. 알겠어. 곧 장마가 오니까 서둘러야 해. 개미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무리를 이루어 함께 일했고 서로 도우며 겨울을 준비했답니다. 정말 신기하네. 그렇게 같이 바쁘게 움직이면 지치지도 않아? 난 그냥 노래나 부르면서 여름을 즐겨야겠다. 랄랄랄랄라. 힘들지만 함께하니까 버틸 수 있어. 그리고 겨울은 생각보다 빨리 오거든. 배짱이는 그런 개미들이 답답해 보였어요. 숲에는 곡식이 넘쳐났고 나뭇잎도 풍성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곡식이 땅에서 계속 자라는데 뭐하러 모으고 쌓아두는 거지? 배짱이는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편하게 누워 노래만 불러댔죠. 오늘만큼은 나도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싶다. 잠깐만 누워도 될까? 아니야. 추운 겨울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곡식을 모아야 해. 개미는 쉬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가며 열심히 일했어요. 무더위에 숨이 차도 등에 진 곡식이 무거워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간은 흘러 푸른 숲은 점점 노랗게 물들었고 어느새 시원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가을 공기 좋다. 아직도 이렇게나 먹을 게 많은데 대체 왜 개미들은 저렇게까지 일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드디어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눈밭은 금세 거세졌고 숲은 하얗게 덮여갔죠. 그리고 땅은 단단히 얼어붙었고 곡식이 자라던 풀밭은 눈 속에 잠겨버렸어요. 배짱이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한 톨의 씨앗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추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땅도 너무 딱딱하고 배고파. 그제서야 배짱이는 깨달았어요. 개미들이 옳았다는 걸 말이에요. 추위에 덜덜 떨며 곡식을 찾아 숲속을 헤매던 배짱이는
개미들의 집에서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발견했어요. 창밖에서 바라본 개미들의 모습은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개미야, 나 좀 도와줘. 백장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들어와, 많이 춥지? 따뜻한 스프를 끓였으니까 우리 같이 먹자. 개미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 백장아, 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와. 그때 노래 부르는 것도 좋지만 이번엔 겨울 준비도 같이 하면 더 좋을 거야. 응, 내년엔 꼭 그래 볼게. 그날 이후 백장이는 개미를 따라 여름이면 곡식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노래는 여전히 부르면서도 준비하는 마음도 함께 키워갔죠. 개미는 그런 백장이를 보며 예전보다 조금 더 가볍고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답니다. 여우와 두루미. 햇살이 살랑살랑 나뭇잎을 흔드는 아침이에요. 초록 이끼로 덮인 바위 옆에 빨간 지붕의 여우집이 보이네요. 집 안에서 여우가 싱글벙글 웃으며 요리를 하고 있어요. 바삭하게 구운 팬케이크와 향긋한 스프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고 있죠. 여우는 싱글벙글 웃으며 스프를 그릇에 담았어요. 오늘은 친구 두루미를 집으로 초대한 날이거든요. 조금 뒤 기다랗고 멋진 노란색의 단단한 부리를 가진 두루미가 찾아왔어요. 초대해줘서 고마워, 여우야. 어서 와. 내가 맛있는 스프를 만들었어. 자자, 스프 식겠다. 어서 와, 앉아. 여우는 얇고 넓은 접시를 식탁 위에 척 올려두었어요. 그 위에는 고소한 스프가 넉넉히 담겨 있었죠. 고마워. 잘 먹을게. 하지만 두루미는 입을 가까이 대도 스프를 전혀 먹을 수 없었어요. 넓은 접시에 담긴 스프는 기다란 부리에 콕콕 튀기기만 했죠. 두루미는 슬쩍 눈치를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런 두루미의 모습을 알면서도 여우는 후루룩 맛있게 스프를 먹으며 말했어요. 어때? 향이 끝내주지? 응, 그래. 향은 정말 좋네. 여우는 속으로 킥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야, 장난 참 재밌잖아. 며칠 뒤, 이번엔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어요. 두루미의 집은 조용한 갈대밭 옆 강가에 지어진 포근한 나무집이에요. 잔잔한 물소리와 바람소리가 창문을 타고 흘러들어왔어요. 여우는 신이 난 얼굴로 찾아왔어요. 코끝에는 기대감이 가득 묻어 있었죠. 두루미는 어떤 요리를 해줄까? 냄새가 아주 고소한걸. 여우야, 어서 와. 나도 맛있는 스프를 만들었어. 곧이어 두루미는 고운 발걸음으로 부엌에서 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스프는 길쭉하고 입구가 아주 좁은 호리병 안에 담겨 있었어요. 여우는 순간 멈칫했어요. 이게 뭐야? 호리병? 입도 안 들어가겠는데? 두루미는 여우를 힐끗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호리병에 긴 부리를 쑥 넣어 스프를 조용히 마셨어요.
여우는 코를 킁킁 냄새를 맡으며 입을 들이대 보았지만 수프에 입이 닿지를 않았어요. 맛있겠다. 근데 이거 좀 어려운걸. 두루미는 조용히 여우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너도 지난번에 나에게 이렇게 했었지? 장난은 되돌아오기도 해. 여우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머쓱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미안해, 두루미야. 그냥 재밌자고 한 건데 네가 속상했을 줄은 몰랐어. 나도 사실 오늘 너한테 화내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 다음부턴 진심으로 대접해줘.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되는 거니까. 두루미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수프를 넓은 접시에 담아 여우 앞에 내놓았어요. 이제 정말로 맛있게 먹어줘. 정성껏 만든 거야. 여우는 눈이 반짝이며 수프를 바라보았어요. 이번에는 기쁜 마음으로 호루룩 소리를 내며 수프를 마셨어요. 두 친구는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수프를 나누며 조용히 웃었답니다. 까마귀와 물병. 한여름 들판에 뜨거운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떠 있었어요. 바람은 뜨겁고 땅은 바삭바삭 말라 있었죠. 나무 그림자도 짧게 줄어들어 동물들은 모두 시원한 그늘을 찾아 숨었어요. 하지만 그늘을 아직 찾지 못한 까마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까마귀는 검고 반짝이는 깃털을 가진 아주 영리한 까마귀였어요. 햇빛에 반사된 깃털은 반짝였지만 그의 날갯짓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어요. 까마귀는 헉헉거리며 지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죠. 어디 물 좀 마실 데 없을까? 까마귀는 목이 바싹 마른 채 들판을 이리저리 날아다녔어요. 잠시 후 한쪽 나무 아래에 놓인 낡은 물병 하나를 발견했어요. 병 안에는 물이 조금 남아있었어요. 까마귀는 날개를 퍼덕이며 기뻐했죠. 와, 물이다. 어서 마셔야지. 까마귀는 부리를 병 안으로 넣으려고 했지만 병의 입구는 너무 좁았고 물은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부리가 안 닿아. 이대로는 절대 마실 수가 없어. 까마귀는 병을 기울여 보기도 하고 부리로 물병을 밀어보기도 했지만 물은 물병 바닥에서 찰박찰박 할 뿐 저절로 입속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까마귀는 지친 눈으로 물병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하면 물을 쏟지 않고 내가 마실 수 있을까? 순간 까마귀에게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근처에는 조그맣고 동그란 조약돌들이 바닥에 수북히 쌓여 있었죠. 그래, 돌을 넣으면 물이 올라오지 않을까? 까마귀는 하나씩 조심조심 돌멩이를 물병 안에 넣기 시작했어요. 톡톡. 조약돌이 쌓일수록 병 속의 물이 점점 올라왔어요. 됐어, 조금만 더. 결국 물병의 입구까지 물이 차올랐고 까마귀는 부리를 쏙 넣어 시원하게 물을 마실 수 있었답니다. 캬, 진짜 시원하다. 역시 사람은, 아니,
역시 까마귀는 머리를 써야 해. 까마귀는 시원한 물을 마신 뒤 몸을 한번 털고 푸드득 다시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처음엔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기 잘했어. 물을 마신 까마귀는 들판에 부는 바람이 조금 더 시원해진 듯 느껴졌답니다. 양치기 소년.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소년은 양들이 멀리 도망가지 않도록 지켜보고 위험한 짐승이 오지 않게 살펴보는 일을 했어요. 그날도 소년은 풀을 뜯는 양들을 바라보며 혼자 언덕 위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같은 자리에서 양만 보고 있자니 너무 심심했어요. 그래서 소년은 장난을 생각해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소년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놀란 마을 사람들이 삽과 막대기를 들고 언덕길을 후다닥 올라왔어요. 어떤 사람은 급히 오느라 신발이 벗겨졌고 어떤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짚고 올라왔죠. 어디야? 늑대가 어디 있니? 하지만 늑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소년은 그걸 지켜보며 킥킥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지친 얼굴로 한숨을 푹 쉬었어요. 힘들게 올라왔는데 장난이라니? 다시는 이런 장난을 치지 말거라. 하고 말하며 내려갔어요. 다음 날 소녀는 또 장난이 치고 싶어졌어요. 이번에는 더 크게 외쳤죠. 늑대다! 늑대가 진짜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숨을 몰아쉬며 언덕을 올라왔어요. 어떤 사람은 이마에 땀이 맺혔고 어떤 사람은 다리에 쥐가 나서 철뚝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늑대는 없었어요. 재밌다. 또 속으셨네요. 소녀는 웃으며 깔깔댔어요. 사람들은 화가 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되었어요. 평화롭던 언덕이 갑자기 싸늘해지더니 숲속에서 눈빛이 날카로운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양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놀란 소녀는 나무 위로 급히 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늑대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도 도와주러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또 장난이겠지. 이젠 속지 않아. 소녀는 계속 외쳤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고요. 도와주세요. 누가 좀 저 좀 도와주세요.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마을 사람 누구도 오지 않았어요. 그 사이 늑대는 양들을 하나둘씩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안 돼. 제발 멈춰. 소녀는 늑대를 쫓아내고 싶었지만 늑대는 너무 빠르고 무서웠어요. 늑대는 결국 양들을 모두 잡아먹고 나서야 돌아갔어요. 소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뚝뚝 흘렸어요. 내가 거짓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양들을 모두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소녀는 그동안 했던 거짓말을 깊이 후회했지만 이미 양들은 모두 사라지고 난 뒤였답니다. 여우와 포도. 어느 화창한 여름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며 내려오고 시원한 바람이 나무 사이를 살랑살랑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숲속을 털이 부드럽고 주황빛이 도는 여우 한 마리가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죠. 여우는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눈도 반쯤 감긴 채 느릿느릿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뱃속에서는 오르르 소리가 났고 혀를 쑥 내밀며 이렇게 중얼거렸죠. 덥고 배도 고프고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네. 햇살은 따사롭고 새들은 지저귀고 있었지만 여우는 그런 풍경을 볼 힘도 없었어요. 어느덧 숲길을 걷던 여우는 눈앞에 넝쿨나무가 우거진 작은 언덕에 다다랐고 그 순간 여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와, 포도다. 저 포도만 먹으면 배가 든든할 거야. 먹음직스러운 게 아주 달콤하겠는걸. 여우는 냉큼 점프했어요. 으짜. 하지만 포도는 너무 높이 달려 있었어요. 너무 높아. 여우는 다시 한번 도전했어요. 자. 뒷다리에 힘을 잔뜩 주고 최대한 높이 뛰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닿지 않았어요. 아무리 뛰어도 안 닿아. 이건 못 따겠어. 여우는 포도를 올려다보며 불만 가득한 말투로 말했어요. 저 포도는 분명 시고 맛없을 거야. 괜히 먹었다가 아픈 이로 상처만 나겠네. 그리고는 뒤돌아서 획 가버렸어요. 탐스러운 포도들을 뒤로 한 채 말이죠. 하지만 정말로 포도가 맛없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여우가 손이 닿지 않으니까 애써 포기하며 자기 위안을 하기 위한 말이었어요.